유튜브 형님들도 안녕하시고, 어제 이제 제가, 대박나세요. 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대박내세요님도 구독 감사드리고, 어제는 제가 동영상을 2개 올렸어요, 동영상을 2개 올렸는데, 어, 구독자 미션을 할 수 있냐고요? 네, 하도 먹튀가 많아가지고, 동영상에 이제 2개가 올라갔어요. 근데, 1편은 그거지. K리그, J리그, 그리고 뭐였냐 8시 전에 8시까지 해축, 그리고 2편은 그냥 새벽 해축만인데, 어제 뭐 보신 분 아실 건데 아마 1편을 또 많이 봤더라고요. 조회수가 이게 천 몇 개 찍혔고 이거는 700밖에 안 찍혔는데, 다행히 이걸 많이 보셔서 다행이네요. 이 여기서는 조금 죽을 썼어요. 제가 좀 죽을 쓰고 조합적인 부분에서도 별로 좀 못 맞췄는데, 앞에 이제 1편에서는 많이 맞췄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30배 뭐 맞았어요. 유튜브 형님들은 처음 보시니까 이거 잠깐 뭐 보여드리고 할게요. 보여드리고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분석해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제 이제 1편을 보신 분은 야구는 없었을 거예요. 야구는 없었을 건데 축구는 들어가 있었죠. 축구는 승패 라인은 강원승 빼고 제가 다 맞췄거든요. 핸디값도 다 맞췄고 뭐 로또용 폴더도 30배 맞췄고, 뭐 조합적인 측면에서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보고 가셨으면, 강원승만 빼고 뭐 언어버만 건들지 않았으면은 뭐 핸디까지도 다 무난하게 잘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2편에서 제가 좀 죽을 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뭐 조합을 좀 킴스우밍원 님 잘못했어요.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조합을 조금 잘못해갖고, 뭐 그냥 보고 골라서 가신 분은 또 적중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틀리신 분도 있을 거고, 아무튼 뭐 같이 뭐 가갖고 적중하신 분 축하드리고, 만약에 저 때문에 틀리셨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은 이 경기가 지금 4시 반이거든요. 4시 반인데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면은 좀 늦게 올라갈 거예요. 저는 대신에 이 경기를 배설을 하지 않았고, 아프리카 분들은 보실 건데 좀 더 그럼 일찍 올려달라 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애매해갖고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요 경기, 광주 홍당대 이제 허난인데, 직전에 이제 컵 경기에서 이 둘이가 맞붙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대0을 승리를 가졌죠. 근데 그때 뭐 라인업들을 봤을 때 뭐 광주, 허난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서브 자원을 돌렸어요. 하지만 허난 같은 경우에는 적어놔요. 직전 이제 컵 경기 그냥 서브 자원 대결인데, 허나는 그래도 용병, 용병 이제 그 누구냐, 도우라도를 선발로 출전을 시켰어요. 미션은 이제 방송국 게시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나는 그래도 용병 도우라도를 선발 출전시켰다. 그래서 뭐 체력적인 부분이 살짝 있겠죠. 있을 거고, 광저 같은 경우에는 다 용병들을 쉬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리그 경기인데, 아로이붐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리그 경기인데, 광저우 헝다가 리그에서 지금 1위를 거의 확정이에요. 이건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힘을 뭐 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결장전 상태로 봤을 때 광저우 아마도 광저우 헝다의 탈리스카 아시죠? 용병. 뭐 대표적인 용병 뭐 탈리스카, 파울리뉴, 뭐 박지수, 페르난지뉴 뭐 있죠. 그다음에 뭐 엘케소는 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이렇게 용병 라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아를 해가지고 뭐 그닥 상관이 없고, 탈리스카가 아마 오늘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나올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탈리스카가 오늘 안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안 나올 수도 있다. 대신에 근데 좀 희소식이 있죠. 희소식이 있냐? 직전 경기에 알로시오라는 알로이시오라는 뭐 중국 인간을 봤을 거예요. 근데 마치 중국인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얘가 엘케선처럼 기아를 한 선수예요. 얘도 원래 용병이거든요. 용병이었는데 이제 기아를 했고, 그 말인즉슨 젊은 나이에 기아는 하지 않았고 좀 나이가 좀 있어요. 한 30대 초중반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이제 복귀를 했어요. 제가 항상 이제 강저헝다 말하면서 왜 뎁스가 굉장히 좋냐, 귀한 선수들이 있어서 이 선수들은 이제 용병으로 뭐 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용병을 뭐 겨누리면서 이제 경기를 치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점이 생겼죠. 얘가 이제 복귀를 했고 부상으로 한동안 안 나왔는데 리그에서는 이제 교체 출전 2번 하다가 컵 경기 풀타임 소화했고 오늘은 뭐 탈리스카의 빈자리를 알로이시오가 뭐 메꿔줘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허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용병이 뭐 이보 그리고 카랑카, 바소고그 그리고 도우라도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보가 한동안 이제 부상으로 빠졌었죠. 이 인간이 없으면 중원에서의 뭐 패스 능력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데 얘가 이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지만은 지금 허나는 사실상 이제 그 프로비 탈락이 됐죠. 짱깨 리그는 이제 4위까지 조가 이제 A조, B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조가 각 조마다 8개 팀이 들어가는데 4위까지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승점에서 떨어졌거든요. 여기는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얘네가 뭐 라인업 자체는 개판 5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오늘 허난이 좀 이기지 힘든 경기를 하지 않을까. 물론 풀 주전을 돌린다 해도 광저항한테 뭐 게임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소고그가 작년 시즌 잘해줬는데 코로나 확진 때문에 좀 부상으로 많이 못 나오다가 뭐 이제 낑낑거리면서 나오고 있지만은 작년에 폼이 안 살아나고 뭐 카랑카 역시도 마탱이 갔고 도라도는 직전에 컵 경기도 선발까지 쓰고 그 말인즉슨 컵을 좀 노려볼라 했는데 안 됐다. 전체적으로 용병 라인들도 뭐 부상에서 이제 갓 복귀한 인간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믿음이 안 갑니다. 요 경기는 저는 광저우 배당이 당연히 낮는데 1.0 마엔슨까지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기준점 대비 오버를 볼게요. 설령 뭐 한 골을 먹힌다 해도 광저우가 3대1 정도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3대 0까지 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광저 헝다의 뭐 1.0 마엔승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할게요. 선전 그리고 산둥 루너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물 한 잔만.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82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 안 누르신 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선전 산둥 얘네도 다 이제 컵 경기를 치르고 왔어요. 컵 경기를 치르고 갔는데 다 이제 뭐 거의 다 서브 자원 썼어요. 서브 자원 썼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어요. 체력적으로 뭐 간간히 이제 뭐 한 명씩 이제 한두 명씩 좀 쓰긴 했는데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해드릴 건데 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ля는 오늘 안 해요. 선전 같은 경우에는 송주훈, 뭐 수비 라인의 송주훈, 그리고 중국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이란 수비수 한 명을 영입했어요. 뭐 그렇게 좋은 선수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영입을 했네요. 워낙 또 수비의 보강을 좀 해야 될 팀이기도 하고 앞선 라인은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농구는 아까 굳이 간다면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선에 이제 라인, 뭐 공격 라인은 이미 뭐 검증되어 있는 자원이 한 명이 있죠. 뭐 프레이시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닥 그렇고 말이라는 친구가 상당히 잘하죠. 이 친구가 그냥 선전의 핵심이에요. 그냥 골게터 역할, 스트라이커, 메인 스트라이커. 지금 10경기 나왔고 한 8골 넣었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얘한테 이제 볼이 온다. 확실히 골 냄새를 잘 맡고 위치 선정도 나쁘지 않고 골 결정력까지 완전 퍼펙트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가장 중요한 뭐 핵심 선수라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 친구들은 그냥 쩌리짱 옆에서 마리한테 뭐 볼 백업 해주고 뭐 수비수 떼어주는 역할 이런 느낌. 그리고 직전에 컵 경기에서 누가 출전을 했냐? 컵 경기에서는 비푸마라는 이 용병이 출전을 했는데 얘는 지금 실속이 없어요. 뭐 8경기 나왔고 빵골 기록하고 그냥 답이 없는데 그냥 체력적으로 좀 소모를 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수비수 주전 한 명 빼고는 나머지 다 서브를 투입했고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어요. 문제될 부분은 없고 최근에 선전이 이제 잘 올라오고 있죠. 슬슬 잘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뭐 광저 헝다한테는 역시나 이기지 못했지만 나머지 뭐 허난, 상하이, 뭐 광저우, 프리스, 장수, 다렌 이런 팀들한테도 지지 않고 이겨주고 있고 경기를 하면 할수록 올라갔고 특히나 이 말이라는 선수의 골 결정력이 좀 빛나는 부분도 살짝 있고 전체적으로 뭐 공수 밸런스는 경기를 하면 할수록 안정감이 좀 찾아왔죠. 초반에는 진짜 실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실점률도 거의 1실점 내지로 끊어주고 있다. 물론 컵 경기에서 2실점을 했지만은 그거는 컵이니까 서브 자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잘 나가고 있다. 반면에 이제 싼둥이 최근에 좀 떨어지는 추세죠. 물론 붙은 팀들이 요 근래 좀 잘 나가는 뭐 강조, 헝다, 뭐 장수, 다렌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선전은 뭐 그런 팀들 상대로도 잘 비벼줬고 싼둥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수비는 카다르 그리고 앞선에 중원에 이제 모이세스 그 브라질 용병 그다음에 펠라이니 앞선에 게데스 펠레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일단 산둥이 초반에 좀 잘 나가가지고 이제 영입을 안 했죠. 이적 시장 때 영입을 안 했어요. 얘네는 이제 이대로 물론 게데스라는 용병을 이제 영입하고 좀 뭐랄까 기대를 했는데 부상으로 못 나오다가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별로 임팩트 있는 모습 없고 특히나 산둥이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던 거는 역시나 뭐 펠라인이라든지 펠라가 작년과 같이 골을 좀 기록해줘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둘이가 지속적으로 막히고 컨디션 자체도 별로 좋지 않았다. 대신에 이 브라질 용병 모이세스가 옆에서 뭐 한 건을 해줘야 되는데 11경기 동안 한 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졌어요. 뭐 얘네가 대신에 그러면은 수비라도 아니 수비까지도 이제 개망조였으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수비는 나쁘지 않아요. 뭐 지는 경기를 봐도 1실점이 대부분이고 뭐 간혹 2실점이긴 하지만은 수비적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선에 대한 이 선수들이 너무 부진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좀 썩 시원찮고 이번 시즌 이제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했죠. 리그에서 맞대결 했을 때 당시에는 싼둥이 약간 우위에 있는 경기를 했지만은 그때 경기를 생각하면은 맞대결에서 주요 핵심 선수들이 누구 나왔냐? 펠라인이 나왔었고, 펠라에 나왔고, 모이세스 나왔고, 카다르 나왔고, 아까 말했던 이 게데스는 부상으로 빠져 있어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다 나왔고, 반면에 선전 같은 경우에는 뭐 비푸마, 프레시아도, 가오린 뭐 요정도까지 나오고 마리가 교체 출전 나오고 중원의 사령관인 셀라이스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 벤치에는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때 당시 마리는 뭐 잘하지 못했어요. 교체 자원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이 인간이 어느 순간 포텐이 터져갖고 꾸준히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도 이때는 이 인간들로만 봤을 때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데 마리가 최근에 포텐이 터지면서 잘하고 있고 중원의 셀라이스도 그때 당시 맞대결에는 없었고 오늘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랑은 좀 반대되는 경기가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 선전이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선전 프랜승을 보고 기준점 대비 저는 언더를 볼게요. 요새 싼둥의 골 이제 득점력을 봐도 좀 시원찮고 뭐 1대0 선전승 아니면 1대1 뭐 무승부 요런 느낌 0대0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선전 프랜승에 언더를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선화대 장수 소닝 하도록 할게요. 자, 상하이 선화는 이미 뭐 그때도 제가 말을 해드렸죠. 최강희 감독이 그 인터뷰 때 컨펌을 할 때 이렇게 중국 뭐 리그를 할 거면은 때려쳐라. 그냥 광저우 헝다 우승컵 주고 갔다가 그냥 치우고 그냥 경기 빨리 끝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욕을 그때 한번 먹어갖고 아까 그 앞에 설명했던 그 말이라는 인간이 최강희 감독님한테 욕을 했죠. 그리고 지금 삔또가 상해 있는 최강희 감독님인데
일단은 상하이 뭐 수비 라인은 자국 수비죠. 자국 수비 라인이고, 그다음에 중원은 뭐 은돔부라든지 은비야, 그리고 뭐 모레노, 지오바니 모레노, 앞선에는 엘 샬라이, 김신호,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 에콰도르산 공격수를 영입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유명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봐도 잘 모르겠고 뭐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데 글쎄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 뭐 출전은 안 했고 오늘 아마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선발로 나올지 뭐 벤치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자가격리 때문에 못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마 나올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엘 샬라위도 아직까지 뭐 자가 격리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김신욱은 부상이죠. 결국에는 기존에 나왔던 은돔부, 은비야, 모레노, 오늘 추가적으로 에콰도르산 용병이 나올 수 있다면은 뭔가 그래도 좀 더 나아지겠죠? 요새는 이 세 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도 근데 꾸역꾸역 잘 버텨요. 최강희 감독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먹어주니까 전술적인 측면에서 뭐 지지 않는 경기 정도는 꾸준히 해주고 있죠. 지금 4연문가 하고 있고. 근데 최강희 감독이 컵 경기에 좀 비중을 좀 실었더라고요. 몰랐는데 컵 경기에 좀 이제 승리는 거의 물거품이 돼가는 거 보니까 컵이라도 약간 드시고 싶었는데, 컵 경기 때 주전 선수인 은돔부와 그리고 은비야,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김신욱이 없으니까 양시라는 공격수, 그리고 수비수의 뭐 짜오밍지안인가 걔도 뭐 같이 썼는데 보니까 한 1.5군 정도는 썼어요. 한 1.5군. 생각보다 주전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많이 투입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의 경기력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냥 좀 비등비등하게 갈 정도 그런 느낌. 뭐 시즌 초반에는 뭐 신욱이 형이 뚝배기로 막 깨버리고 하고 막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뭐 다 돌아온다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 열쇠가 있다는 것도 생각.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이가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장수도 컵 경기에서 주전을 많이 썼어요. 얘네는 더 많이 썼다. 한 1.3군에서 1.5군 정도. 뭐 산탄이라든지 와카소라든지 뭐 일단 기본 용병 2명 깔고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국 선수들 몇 명 이제 주전 플러스 알파로 좀 썼어요. 주전급 자국 선수. 나머지 이제 안 쓴 선수는 뭐 테세일이라든지 에데르, 뭐 미란다 그 수비수 있죠. 옛날에 이제 브라질에서 유명했던 요 정도를 이제 쓰지는 않긴 했는데 뭐 교체로는 나왔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수도 똑같이 썼어요. 마치 둘이 뭐 붙는 거 짜고 치는 거 맨키로 둘 다 같이 전력적인 소모를 했는데, 그러면 뭐 어차피 쌤쌤이죠. 쌤쌤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걸 떠나서 일단 장수가 뭐 당연히 상하이 선화보다는 최근에 경기력이 더 나아요. 물론 장수가 기본적으로 얘네도 산둥 루낭처럼 수비를 바탕으로 뭐 득점을 좀 하면서 경기를 끝내는 부분이 많은데, 최근에 강저 프리전 실점을 좀 많이 했어요. 3실점. 근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 경기들 거의 다 얘네도 1실점 아닌 클린시트. 앞선에 이제 옛날에 그 파괴력이 좀 안 나오고 있죠. 테세이라가. 물론 그 초중반까지는 테세이라가 그래도 골을 잘 넣어주고 있는데, 워낙 여기는 뭐 테세이라가 아니라도 뭐 에데르라든지 산탄이라든지 이 두 공격수가 또 골도 여러 가지 분배를 하면서 잘 넣어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상하이 선화보다도 당연히 지금 용병적으로 더 쓸 수 있는 선수도 많고, 뭐 기존의 전력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도 흐트러지지 않고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했었죠. 맞대결 당시에는 상하이가 상당히 밀렸어요. 근데 경기 결과는 반대죠. 경기 결과는 장수 상대로 상하이가 이겼어요. 1대 0으로 똥줄승으로 이겼는데, 근데 경기력은 진짜 많이 차이 났어요. 장수가 거의 뭐 슈팅도 한 10개 정도 더 했고 했는데
골 결정력이 좀 부족했고 그때 당시 이제 용병들의 컨디션 난조도 좀 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상하이 선화는 역시나 뭐 김신욱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에콰도르산 용병 없었고 나머지 지오반니 모레노랑 뭐 에이샬라이, 은돈부, 은비야 다 있었고 장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산타니, 와카소, 테세이라, 미란다 다 있었는데 뭐 에데르는 뭐 교체 출전을 했고 전체적으로 용병이 다 있었는데 상하이 선화가 이겼다. 그러면은 또 상하이 선화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은 좀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장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뭐 지금 둘 다 컵 경기에서 주전급 선수들을 많이 썼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더욱더 상하이 선화 힘들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용병도 없고 꾸준하게 나머지 선수들이 그 목까지 더 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킹콩 까꿍 하트님 별풍선 30개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킹콩 까꿍님 또 30개 또 후원 감사하고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장수 승을 보고 기준점 대비 저는 기준점 대비 오버를 볼게요. 오버. 그래도 상하이 선화가 최근에 경기를 봐도 한 골씩은 꾸준히 넣어요. 용병들이 없고 뭐 기존 멤버들이 좀 없긴 하지만은 꾸준하게 넣고 있고 반면에 장수도 뭐 최근에 득점력은 나쁘지 않아요. 뭐 꾸준하게 3골, 1골, 1골, 5골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2대1 정도의 경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는 장수 승의 오버를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킹콩님 감사드리고 뭐 드릴 건 없고 아까 구독도 하셨으니까 팬클럽도 하고 했으니까 제가 킥뷰 보내드릴게요. 킥뷰. 알리알리님도 킥뷰 줄게요. 필요하면 말하고 이거 하나 주고 하도록 할게요. 킥뷰가 좀 남아있다. 이번 달까지 써야 되는 그 분량이 있는데 좀 쓰고 하도록 할게요. 몇 개 남았냐? 이번 달까지 열 몇 개 써야 되는데 아직 시간은 남아있으니까 9일 정도 남았으니까 뭐 중간중간 제가 뭐 문제 내고 한 거 맞추시면은 킥뷰도 공짜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광저우 프리 대 다렌 프로. 킥뷰 부럽다고요? 30배 로또 당첨된 거 여자친구한테 말했냐고요? 말하면 또 들어맞는데요. 그 말해서 뭐예요? 말하면은 바로 저기 소고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 광저우 프리 대 다렌 프로 할게요. 광저우 프리 핵심 이제 정보가 있죠. 핵심 정보가 있다. 뭐냐? 다들 아시는 분도 아실 건데 광저우 프리의 이제 멤버 용병 멤버를 보면은 토시치, 사바, 덴벨레, 그다음에 헤나티뉴, 자하비, 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큰 문제가 생겼죠. 작년까지만 해도 광저우 프리의 이스라엘 듀오 사바와 자하비 골을 굉장히 잘 넣었어요. 둘이가 폭격을 하면서 넣었는데 웬걸 자하비가 이제 나는 중국 축구에 흥미를 잃었다.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실력이 진짜 너무 퇴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빤스런했죠. 자하비가 이적을 했어요, 여러분. 얘가 네이션스컵 때 이스라엘 국대 차 출방했을 때 그때부터가 조짐이 이상했거든요. 클럽이랑 이제 관계가 이상해갖고 킥뷰가 뭐냐고요? 광고 없이 제 방송을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 보고 싶은 것도 킥뷰를 쓰면은 광고가 이제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방송에 들어올 때 그거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치 유튜브에 그 뭐냐 프리미엄 뭐 그런 느낌. 그거 내 아이템 가서 쓰시면 돼요. 내 아이템이라고 자기 개인정보 가서 보시면 있어요. 이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론은? 오늘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 어디로 이적했는지 궁금하죠. 하긴 자하비 같은 애들이 이런 데서 썩을 인간은 아니죠.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국대 에이스 공격수죠. 이 친구가 PSV 어디로 이적했다?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을 했어요. 아마 PSV 경기에서 자하비가 보일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자하비가 삭제. 자, 그러면 이제 토시치, 사바, 덴벨레, 헤나티뉴 나오는데
앞선에 대한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중원에서 이제 사바가 받쳐주고 자하비한테 연결해주는 건데 뭐 물론 네이션스 당시에도 없었을 때 사바가 이제 앞선으로 올라와갖고 공격을 하던데 그래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얘 혼자 해도. 근데 실질적으로 팀의 전력은 많이 떨어진 추세입니다.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뭐 장수전, 뭐 3대3 무승부까지 뭐 기록해주고 뭐 허난전 3대1로 때려잡고 뭐 자비가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상대가 다렘프로 얘네도 이제 시즌 초기 때는 오이씨 얘 반대 개꿀 하면서 존나 갇혀 존나 갖고 뭐 맨날 지네 뭐 이 베니테스도 이제 목이 달랑달랑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살아났어요. 광저 헝다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산둥루낭이라든지 허난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상하이 좀 위에 있는 팀들 상대로 뚝까 패면서 뭐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도 펼쳐주고 뭐 지금 경기력이 많이 살아났어요. 특히나 뭐 용병에서 뭐 함식 이런 애들보다는 론돈 이 친구가 정말 해결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거의 매 경기마다 골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11경기 나와서 8골. 아까 그 선전의 마리처럼 여기도 확실한 스트라이커 한 명 있다. 얘를 막아줘야 되는데 중국 자국 수비들은 얘를 잘 막지를 못해요. 피지컬적으로 또 딸리는 부분도 있고 너무 이제 오픈 찬스를 많이 열어주죠. 슈팅을 하세요 하게끔 그런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또 라르손 그다음에 뭐 보아탱이 있는데 얘는 부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뭐 꼴랑 한 경기 나왔거든요. 이 인간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도 쓰레기고 없어도 쓰레기예요. 결국에는 요 4명 그냥 기존의 멤버들로 다 나올 것 같고 컵 경기에도 더 서브 선수를 썼기 때문에 그게 뭐 꿀리 뭐 체력적으로 꿀릴 부분도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은 광저 프리도 자아비를 보냈지만은 올라온 경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프로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 광저 프리는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낫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잘 안 돼요. 이 팀은. 지금 경기들을 봐도 실점이 뭐 3실점, 1실점, 2실점, 1실점, 5실점 꾸준하게 실점을 아주 먹히고 있고 반면에 다른 프로도 실점은 하는데 뭐 3실점 이렇게까지는 잘 안 먹히고 1실점, 1실점 뭐 클린시트 연속 2번 경기하고도 뭐 2실점 정도 까지까지 안 하기 때문에 수비의 안정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여기에 다니엘손 이 친구가 수비 조율을 그래도 나름 잘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좀 잡힌 느낌. 반면에 여기는 사바를 앞으로 올리면서 공격적인 측면은 강화가 됐지만은 수비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광저우 프리가 이겼어요. 맞대결에선 광저우 프리가 이겼는데 그때 자하비가 아마 PK 골로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골로 1대 0으로. 근데 그 경기 자체는 다렌이 좀 못하고 있을 때 당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양상은 오히려 뭐 점유율적인 측면에 얘네가 더 많았지만 얘네가 그 슈팅 그런 거는 더 많이 가져갔어요. 공격적인 뭐 플레이를 더 잘했다는 그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용병으로 봤을 때는 뭐 다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 다 출전했어요. 뭐 그런 부분 봤을 때도 여기는 뭐 자비가 빠진 것도 있고 최근에 뭐 누가 더 잘하느냐를 생각했을 때 다른 프로가 그래도 수비에 대한 안정감도 잡혔고 이 경기는 저는 다른 프로의 승을 볼게요. 다른 프로 승. 다른 프로의 승을 보고 그리고 기존점 대비 저는 오버를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인간이 공격은 좀 뭐 전술적인 측면을 바꾸면서 사바를 이제 앞선으로 세우면서 바꿔서 공격력이 좋아졌는데 수비가 안 돼.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가 더 많은 골을 폭격을 하고 넣지 않을까. 뭐 2대1도 나올 수 있고 뭐 3대1, 뭐 3대2 뭐 이런 느낌도 강하게 좀 드네요. 이 경기는 다른 프로 승 되셨죠? 그래서 네 번째 경기 중국 축구까지 끝. 중국 축구는 끝났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경기 할 건데 다섯 번째 경기 댓글 잘 쓰는데 킥뷰 주냐고요? 요새 잘 쓰던데 앞으로 더 잘 쓰시면은 추천도 눌러주시고 하면은 드리도록 할게요. 킥뷰는 뭐 매달 받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공짜로 다 나눠드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경기 아챔 할 건데 아챔은 딱 한 경기만 할게요.
아챔을 내가 딱 한 경기만 하는 이유는 나머지 경기들을 봤을 때 뭐 코로나 확진자도 뭐 있고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메리트가 없어요. 뭐 누가 한 명이 확 떨어져 갖고 뭐 그 팀을 가면 되겠다 그런 부분도 없고 다 비등비등하고 뭐랄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뭐 아챔 다른 걸 가고 싶다 제가 설명하는 경기 말고 다른 걸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분석 방송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한 경기만 할게요. 요 경기 알사드 대 알라스르. 뭐지 졸라 이거 어려운 경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경기 자체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는 뭐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아니긴 하죠. 근데 알라스르는 뭐 거의 그냥 확정이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 조순위 싸움이 남아 있기도 하고 알사드 또 자존심이 있겠죠. 자기네 홈에서 하는데 그래도 뭐조 1위를 먹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고 일단은 순위가 뭐 확정이 아직은 안 된 알사드와 확정은 됐지만 뭐 조 1위가 아닌 알라스르의 대결 둘 다 강력하죠. 여기는 카타르의 깡패 여기는 사우디의 깡패 맞대결을 해요. 뭐 주전 선수급으로 봤을 때는 알사드가 좀 더 나았죠. 뭐 분해자라든지 아피프라든지 뭐 여기 산티 카솔라에다가 뭐 뭐야 그 길레르맹가 그 올림피아코스 주전 미드필더 걔도 있고 알라스르도 뭐 좋죠. 뭐 함달라도 있고 뭐 암라바트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많아요. 도사리도 있고 한데 일단은 지금 알라스르가 경기를 두 경기째 했는데 뭐 약간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100%의 스쿼드는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경기는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뭐 세판 상대로 연속으로 2대0 이겨주고 알사드는 아라인한테 좀 일격을 막았지만 제가 두 번째 분석을 할 때도 리벤지 매치인데 알사드가 이길 거다. 분명히 그때 당시는 수비가 좀 개판 오버전이었지 사비가 좀 그 라인 뭐 전술적인 측면으로 수비를 조금만 보강한다면은 충분히 경기력적으로는 앞서는 경기라고 말을 해드렸다. 근데 결국에는 4대 0으로 수비에 대한 안정감을 찾아오면서 승리를 가졌고 이 두 팀의 이제 성향을 보면은 확고해요. 확고하다. 물론 알라스르가 클린시트 경기 연속으로 했지만은 세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격적인 측면이 강한 팀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좀 클린시트를 했었던 그 경기를 펼친 거고 이 두 팀의 성향은 뚜렷해요. 공격적인 측면이 강한 팀. 공격적인 팀이 강하고 앞선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히 있죠. 특히나 알라스는 이제 함달라가 뭐 매 경기마다 골을 기록하고 있고 알사드는 또 뭐 분해자라든지 아피프라든지 아니면 중원에서도 다양하게 또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고 그 말인즉슨 뭐냐 뭐겠어요. 공격 성향이 강한 두 팀이 붙는다. 수비는 솔직히 알사드 아라인한테도 털린 거 보면은 좀 고쳐야 될 부분 상당히 많고 특히나 정우 형이 엔트리에서 빠졌었던 것도 그렇고 알라스르도 어느 정도의 공격성이 강한 팀들 뭐 대표적으로 알두하일 이런 애들 만났을 때는 충분히 실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오바 먹을게요. 오바. 승패는 솔직히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간다면 그래도 알사드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래도 홈에서 하고 좀 더 낫지 않나 하는데 워낙 이 인간들의 수비가 직전 경기만 놓고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솔직히 아라인과 알라스르 그래도 알라스르가 급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알사드가 이긴다고요? 뭐 알사드가 이김이 아니라 이길 것 같아요겠죠? 이길 것 같아요겠지. 100%면은 집문서 때려 박아야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경기 할게요. 그 나머지 아챔은 제가 따로 뭐 코멘트를 하면서 분석은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필드. 자, 요 경기 하도록 할게요. 자, EPL인데 어제 EPL이 올 정배가 터졌나? 리버풀, 토트넘, 레스터시티 올 정배였죠. 올 정배. 올 정배가 터졌네요. 과연 오늘도 정배를 또 줄까? 생각보다 어제는 그래도 무 하나 정도는 날 거라 생각했는데 뭐 첼시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브라이턴 역배 떴어요. 그래 브라이턴 경기는 아예
생각도 못했다. 그 경기가 있는지도 몰랐다. 농구 TV 중계해주냐고요? 뭐 해주겠죠. TV는 해주겠지. 뭐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다. 저기 막 500번대 채널 이런 거 돌리면 나오지 않나? 아닌가? 아 그래요. 브라이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 기억도 없다. 그 경기가 있었는지. 자, 에스턴 빌라, 뭐 아스톤 빌라 영어 이름이니까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 오늘 결장자 먼저 볼게요. 결장자. 수비수의 앵겔스, 그리고 웨슬리, 공격수의 웨슬리, 그 다음에 주전 키퍼. 결장이네요. 일단은 앵겔스도 뭐 주전급 수비수고, 그 다음 웨슬리는 뭐 얘는 시즌 한 몇 경기 뛰었냐 이거. 올해라고 했나? 그러니까 전 시즌에 이제 에스턴 빌라가 그 올라오면서 좀 돈을 많이 쓸 때 이 인간을 영입했는데 뭐 초반에는 골 좀 넣어주고 했었는데 부상당하고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전 공격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나온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전 키퍼 그 오늘 결장하고 근데 이제 에스턴 빌라가 그 전 시즌만큼 폭풍 영입은 하지 않았죠. 왜? 폭풍 영입을 했는데 성과는 겨우겨우 간당간당 강등권 탈출 요 정도 했고 이번 시즌은 그렇게 또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 대신에 브랜드포트라는 그 일부 리그는 아닌데 그 영국에 있는 팀의 메인 골잡이를 영입했어요. 골잡이 올리 와킨슨이라고 영입을 했는데 이 인간이 그래도 브랜트포트에서 뭐 메인 골잡이 역할 잘했더라고요. 26골 기록했고 메인 스트라이커를 보유했죠. 왜? 이 인간이 계속 눕방으로 지금 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의 라인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골잡이만 영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리옹의 서브 골잡이 트라오레 영입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노팅엄 포레스트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 건데 여기도 이제 그 일부 리그 팀은 당연히 아니죠. 얘네가 2분가 3분가 팀에 있는 주전 미드필더인 캐시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얘를 영입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3명 정도 영입을 했어요. 작년이 아니라 전 시즌보다는 확실히 떨어지죠. 떨어진다. 올해도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과연 올리 와킨슨 얘가 과연 그때 브랜드포트 이때 시절만큼 골을 또 기록을 해줄 수 있을까. 얘만 좀 살아난다면은 뭐 충분히 뭐 해볼만 하긴 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수비 라인은 뭐 한번 읊어드리자면은 뭐 밍스, 타겟 그리고 뭐 길베르, 콘사, 테일러 뭐 이런 애들 다 나올 수 있고 미드도 그릴리시, 뭐 트레제게, 뭐 더글라스, 루이스, 맥긴 이런 애들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격 라인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 인간이 눕방을 해가지고 아마 올리 와킨슨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트라오레가 나오던가. 그래서 앞선 라인은 변화가 있는데 그냥 기존의 뭐 중원과 그리고 수비 쪽은 크게 다를 부분이 없다. 뭐 캐시 정도 하나 꼽사리 끼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큰 기대감이 별로 없고 그리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걸어야 된다고요?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 뭐 왜 그 이번 시즌 이제 경기를 시작을 하는데 경기를 뭐 하지 않아가지고 컨디션이 어쩔지는 아직 모르죠.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세필드는 무려 2경기를 뛰었죠. 2경기를 뛰었어요. 뭐 크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선수가 있고 영입을 했다 이거는 굳이 안 말해도 되겠죠. 근데 세필드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변화가 없고 그냥 기존의 멤버가 거의 그대로고 일단 첫 번째 리그 경기가 울버햄튼한테 2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컵 경기 때 이제 번니와의 경기가 있었죠. 근데 주전급 선수들을 다 썼죠. 연달아서 15일, 18일 경기에서 다 쓰고 이제 이 경기가 22일 날 경기를 했는데 체력적인 부분이 당연히 딸릴 거예요. 딸릴 거고 그리고 대신에 좋은 점이라 생각하면은 뭐 안 좋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변화가 없다. 기존의 뭐 조직적인 측면을 유지할 수 있고 뭐 감독이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스타일을 뭐 유지하면서 작년 시즌만큼 뭐 중위권까지는 갈 수 있다. 하지만 또 나쁘게 생각한다면은 변화가 없다.
축구 그 분석관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간파를 해가지고 뭐 쉽게 공략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조금 위에 있는 팀들이 공략을 못했을 때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선의 변화는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세필드 상대로 과연 뭐 우위 있는 경기를 펼칠까. 뭐 전 시즌에도 에스턴 빌라가 세필드한테는 이긴 적이 없었죠. 뭐 지거나 아니면 무승부를 했었고 뭐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세필드가 변화도 없고 뭐 안 좋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충분히 뭐 세필드가 비벼볼 만한 경기라는 생각해요. 그리고 워낙 또 수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얘네가 또 공격수 영입했다고 앞선에 이제 라인 끌어올리고 설치다가 역습도 한 대 쳐맞고 뒤지는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단지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은 체력적인 부분 어제 그 번니처럼 뭐 레스터 시티처럼 그 체력을 또 소모하고 온 친구들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 경기는 세필드가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세필드 승까지는 좀 그렇고 무승부 또는 뭐 세필드 프랜승 정도. 아직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보지 않아갖고 까봐야 알기 때문에 다만 뭐 좋은 건 체력적으로 빵빵하다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 저는 언더까지 같이 볼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에스턴 빌라를 보고 계시는 분한테는 희소식이 좀 될 수 있다. 에스턴 빌라가 1990년부터 홈에서 세필드 상대로 진 적은 없다. 리그 기준. 컵 경기는 2013년 홈에서 한 번 졌음. 됐죠? 아직까지 리그 기준으로는 1990년 무려 30년 전부터 세필드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진 적은 없다. 무승부 캔 적은 있어도 진 적은 없고 컵 경기에서는 2013년에 한 번 지긴 했어요. 그만큼 홈에서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제가 세필드의 승을 안 보는 거예요. 무승부 정도. 됐죠? 이거는 뭐 구라가 아니에요. 직접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경기 할게요. 같이 EPL 연결해서 할게요. 울버햄튼 그리고 맨시티 하도록 할게요.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받고 할게요. 여러분 110명 보고 계시는데 추천 40개도 안 되는 거 실한가?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맨시티 싸하다고요? 싸한 이유에 대해서 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싸하죠? 싸한 이유. 싸하다면 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저거에 뭐 세필드 승을 안 보는 것처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한 이유. 리그 첫 경기라서 울버가 사고 칠 것 같은 분위기라고요? 그게 싸한 이유인가? 나는 싸한 이유 그냥 싸한 이유가 아니 싸한 그냥 그거네. 그냥 감각적인 촉이네. 아게로 없잖아요. 종가님 축구 한 8개월 뭐 6개월? 6개월 만에 보시나? 아게로가 아게로가 언제적 부상인데 아게로가 언제적 부상인데 지금 아게로 없어도 레알도 이기고 뭐 와포드 이기고 노리치 이기고 본머스 이기고 브라이턴 이기고 뉴캐슬 이기고 리버풀 이기고 다 했는데 아게로가 언제적 부상인데 지금 아게로가 없다고 해서 못 이길 것 같다는 거는 조금 그렇다. 올버도 좋다 없습니다. 그것도 뭐 맞는 말이지. 아무튼 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내심장님이 말한 것처럼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자, 올버햄튼 보면은 일단은 조니 카스트로가 결장을 합니다. 결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에고 조타가 리버풀로 빠이 했고, 그 다음에 도티도 토트넘으로 빠이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스쿼드랑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나죠. 대신에 이제 뭐 리옹에서 마르카를 영입했었죠. 리옹에서 마르칼 수비수로 영입했어요. 뭐 도어티 빠지고 해가지고 영입을 했는데 과연 그만큼의 공백을 얘가 메꿔줄 수 있을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려서 나갔죠. 그 주전급 자리에서 밀려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메꿔질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요. 그냥 뭐 수비에는 사이스, 코디, 볼리, 그다음에 뭐 양쪽 윙에는 마르칼, 그다음에 모티뉴, 뭐 텐동커, 그다음에 뭐 앞선에 트라우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측면 쪽으로 트라우레가 뭐 이쪽에 2선 라인에 나올 수도 있고, 앞에는 조타가 빠졌기 때문에 뭐 네투, 히메네스, 포덴스, 뭐 포덴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무게감이 진짜 떨어지긴 했어요. 조타가 그 유로파 때는 뭐 교체로 계속적으로 나왔지만은 그래도 리그에서 꾸준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그래요. 얘 대신 뭐 네투를 쓴다고 하지만은 네투가 작년 시즌에는 벤치를 오지게 달궈놨기 때문에 글쎄요, 앞선에 대한 무게감도 떨리고, 뭐 키케아 히메네스 있고, 뭐 트라우라의 뭐 측면 뭐 돌파 능력 뭐 요런 거 믿고 가야 되고, 수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 3백 라인은 건재하긴 한데, 조니 카스트로도 지금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 없고, 그다음 도어티도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을 생각했을 때는 선수비 후 빠른 역습, 그리고 빠른 이제 오버래핑으로 인해서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역습을 잘 만들어냈는데, 과연 도어티가 빠진 대신 뭐 마르카리 대신 맞고, 그 다음에 앞선에 그 해결사 능력을 히메네스 혼자 해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이 인간 둘이는 기대가 별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전력적으로 좀 저는 떨어졌다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누가 말했듯이 전 시즌을 생각하면 울버햄튼이 맨시티 상대로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죠. 뭐 무승부 한 번에다가 승리 한 번이었나?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울버햄튼이 맨시티한테 강하다. 그래가지고 맨시티가 왠지 질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경기를 했죠. 세필드전 경기를 했고, 여러분이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스토크 시티랑 경기를 했어요. 하라가니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하라가님 또 구독 감사하고, 스토크 시티와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컵 경기 스토크 시티랑 했는데, 결과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주전급 선수를 좀 기용을 많이 했어요. 졌나요? 기억이 뭐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대 0인가? 맞나? 내 기억으로는 1대 0으로 이기거나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용을 좀 했어요. 근데 물론 뭐 네투라든지 히메네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쓰진 않았어요. 포덴스라든지. 대신에 뭐 트라우레랑 그다음에 3백 뭐 사이스, 코디, 볼리, 그다음에 뭐 텐동커 뭐 이런 애들은 썼어요. 한 1.5군 정도는 썼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두 경기 연속을 했고. 반면에 이제 맨시티는 뭐예요? 아까 누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첫 경기잖아요. 첫 경기.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게 보면은 체력적으로 빵빵하네. 그리고 나쁘게 보면은 경기를 안 뛰어갖고 경기 감각이 살아있을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네가 챔스 뛰고 온 지 뭐 한 달은 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면은 경기 감각이 완전 뒤질 것 같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맨시티의 그 누구냐, 뭐 마레즈였나? 그 마레즈랑 뭐 라포르테가 경기 뭐 훈련 참가를 잘 못해가지고 경기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어차피 오늘 맨시티 결장자 라인업을 봤는데 라포르테가 결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아구에로 찾으신 분, 아구에로는 아직까지 돌아올 수 없죠. 지금 뭐 스트리머 방송을 하고 계시던데, 이 둘이가 결장하고 나머지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맨시티는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뭐 이적 라인 뭐 알려드릴게요. 이적하신 분은 떠나신 분이라 해야겠지. 떠나신 분은 다비드 실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미넨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르노이 사네, 그 다음에 브라보 골키퍼, 그
그리고 들어오신 분 본머스에서 센터백인 아케를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발렌시아에서 페란 토레스를 데리고 왔죠. 뭐 요정도. 그리고 지금 맨시티는 추가적으로 센터백 보강을 하려고 뭐 쿨리바리를 노리고 있고, 뭐 누구였냐 한 명 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수비에 대한 좀 보강을 더 하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작년과 뭐 비교했을 때 아마 뭐 포백 라인은 맨디, 그리고 가르시아, 이번에 영입한 아케, 그리고 뭐 워커, 이렇게 하면 포백 라인 갖춰질 거고, 중원에는 뭐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뭐 건도간, 로드리, 덕배, 이게 가장 낫고, 뭐 아니면 뭐 페르난지니오, 뭐 진첸코, 페르난도 실바, 뭐 이런 애들 섞어서 나오던가. 앞선에는 아마 고정일 거예요. 스털링, 제수스. 마레즈가 그 코로나 때문에 훈련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은 페란 토레스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 옵션도 조금 바뀌긴 했지만 크게 다를 건 없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네. 그럼 울버햄튼이랑 또 맞대결 했을 때 고전할 가능성이 있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울버햄튼의 그 빠진 선수를 생각했을 때 맨시티가 그리고 3번 연속 울버햄튼한테 못 이겨 갔다는 생각은 별로 안 나오네. 포든도 나올 수 있죠. 아니요, 포든은 결장 라인업에 없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연속도 맨시티가 못 따할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전력적으로도 울버햄튼이 지금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울버햄튼의 감독의 전술이 맨시티한테 잘 먹혀드는 부분은 있죠. 근데 펩도 멍청이도 아니고, 펩도 이 정도 당했으면은 좀 간파할 전술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 세 번째 경기인데 그래도 한 번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맨시티 승. 그리고 컵 경기도 소화를 했고, 그리고 리그 경기도 뭐 연속적으로 소화한 울버햄튼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저는 맨시티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는 저는 맨시티 승을 보고 기존점 대비 오버를 볼게요. 왠지 맨시티가 울버를 개발할 것 같은 느낌. 뭐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뭐 모르지. 이거는 제 예상이지, 예상. 맨시 개막전 9연승 참고. 저거 보니까 갑자기 가고 싶지 않아지네요. 아홉스. 아홉스. 한국인만 싫어하는 아홉스. 아무튼 그래도 저는 맨시티 승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 할게요. 마지막 경기. 맨유 19연승 패배라고요? 개막전 19연승 패배라고요? 아닐걸? 맨유가 개막전 19연승 패배예요 지금? 그래요? 소름이네. 19연승인가? 아닌데, 19연승 하려면은 무려 19년 전을 간다 해도 퍼거슨 형님 있을 때 시절 아이가? 그때도 털렸다고? 아닌가? 나 잘 모르겠네. 퍼거슨 있을 시절에도 털렸다고? 아 진짜요? 지리네. 난 그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맨유 개막전을 맨날 보지 않았고.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경기 할게요. 안녕하세요. 또 늦게 왔네. 마지막 경기라니. 어제 토트넘이 이겼더라고요. 흑희님 좋았죠? 토트넘이 그것도 손흥민이 국뽕 믿고 가셨다 했는데 국뽕의 힘으로 포트트릭 기록하고. 19연승인데 이번에 졌다고. 졌다고요. 그래서 맨시티도 아홉스라고 질 것 같다 이 말을 하시는 거구나. 확인. 뭐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맨시티는 그거죠. 맨유랑 맨시티 라이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맨유는 아홉스에서 실패를 했다. 맨시티는 우리는 질 수 없지. 아홉스를 깨트리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자, 그리고 이제 볼로냐 할게요. 레알에서 사망했어요. 어제 레알이 무승부캐더라고요. 눈물 날 뻔했다. 씨. 레알이 앞선에 그 공격을 좀 영입해야 된다 진짜. 벤제마랑 비니시우스랑 뭐 요런 애들을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되는 건데, 제마 형님도 이제 조금 골 결정력이 좀 그렇더라. K2도 있었네. K리그도 있었는데 K리그는 AC 밀란 하고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54분이네. 너무 많은데 이거 빨리 할게요. 이거 동영상 좀 잘라야 되기 때문에.
똥자르 때문에 망해 브로스. 똥자르는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걔는 살 안 빼는 안 빼면은 지단이 투입 안 시켰다 했죠. 강력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다이어트 할 거예요. 선수 생활 끝나기 싫으면은. 자, 그리고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AC 밀란. AC 밀란도 처음 보죠. 이제 뭐 팀을 처음 본다는 게 아니라 이번 시즌 처음 보죠. 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 나간 선수, 들어온 선수. 자, 일단은 오늘 결장자 먼저 살펴볼게요. 결장자 및 미정자. 뭐 주전 수비수의 콘티가 미정이고, 그 다음에 로마놀리. 주전 수비수죠. 캡틴, 주장이기도 하고, 결장. 물론 질라탄 형님이 뭐 완장 차고 계실 때도 있긴 한데, 결장하고, 그 다음에 뭐 무사치오. 영어 발음이니까 무사치오 알아들으시면 되고, 결장. 그 다음에 레앙도 오늘 결장입니다. 왜? 코로나. 아직 이탈리아는 코로나가 뭐 완벽하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도 걸렸어요. 그래서 레앙이 오늘 결장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주전 뭐 수비수인 로마놀리, 그리고 뭐 무사치오는 주전급은 아니지. 결장하고, 콘티는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그냥 뭐 수비 쪽에 누수가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에 뭐 레앙이 없지만은 받쳐줄 선수는 뭐 질비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이적한 인간 보면은, 보나벤투라가 이적을 했죠. 얘가 어디로 갔냐? 피오렌티나로 갔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나갔죠. 빠이.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재계약 플러스 이적한 인간. 질라탄 형님이 재계약을 했죠. 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브레이시아. 여러분 기억 속에서는 뭐 반대 개꿀인 팀 브레이시아의 이제 토넬리, 미드필더, 주전 미드필더. 이 친구가 브레이시아 있을 때는 그렇게 임팩트적인 모습을 못 보여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친구가 잘해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수비의 적극적인 가담도 상당히 좋고, 볼을 뿌려주는 패스 질 자체도 좋고, 그래서 AC 밀란이 얘를 데리고 왔죠. 얘는 강등에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일단 AC 밀란 뭐 기존의 이제 스쿼드 보면은 똑같죠. 뭐 돈나룸마 키퍼에다가 오늘 수비에 로마놀리는 안 나오고, 콘티도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한 70% 이상 돼요. 그래서 포백 라인이 대충 뭐 에르난데스, 가비야, 키에르, 뭐 카라브리아. 근데 얘네가 그 AC 밀란 막판 경기들을 보시면은 콘티랑 로마놀리가 부상으로 계속적으로 빠져 있었죠. 그래갖고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포백 라인들이 뭐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크게 경기력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없었다. 물론 상대가 오늘 좀 강팀 인터밀란이라든지 나폴리, 그리고 뭐 유벤투스 이런 애들이었으면은 좀 쫄릴 텐데, 그래도 뭐 수비 라인은 건재하다 생각하고, 뭐 중원에 베나세르, 캐시에, 앞선에 뭐 차라노글루, 카스티에오, 레비치, 아니면 뭐 그 앞에 뭐 질라탄 형님. 전체적으로 스쿼드는 작년과 크게 달랄 건 없고, 그냥 뭐 토날리가 들어왔다, 보나벤투라가 나갔다, 요 정도 느낌.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영입은 했어요. 일단 결장자 보면은 주전 미드필더인 메데리 징계로 결장을 하고, 그 다음에 토리노의 수비수 대 실베스트리를 영입했죠. 근데 실베스트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고 베테랑인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뭐 측면에서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 봐요. 효과는 있다. 왜냐, 나폴리란다. 볼로냐가 경기들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거의 뭐 나올 때마다 한 골은 기본적으로 주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주고 간다. 몇 경기째였냐? 한 10경기 넘은 것 같은데 10경기 연속 실점. 그런 부분에서 뭐 데실베스트리를 영입했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볼로냐는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앞선에도 뭐 그다음에 팔라시오, 그다음에 산소네, 아니면 뭐 산단테르, 중원에는 뭐 소리아노, 뭐 오르솔리니, 뭐 등등등등등등 나오겠죠. 아무튼 작년과 여기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그냥 수비를 좀 보강했을 뿐이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그럼 올해도 뭐 상위권 도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뭐 경기력 자체가 완전히 안 좋지는 않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나폴리나 뭐 토리노 그리고 뭐 파르마 좀 비벼주고 뭐 인터밀란 상대로도 잡아주고 약간 뭐랄까 도깨비 팀이라 해야 되나? 뭐 꾸준하게 강팀한테 지는 것도 아니고 오락가락하지만은 나쁘지 않은 팀이었죠. 그리고 영입은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수비적인 부분을 보강했다는 거는 괜찮다 생각해요. 왜? 작년에도 볼로냐가 골은 괜찮게 기록했어요. 거의 매 경기마다 1득점 이상씩은 꼬박꼬박 뽑아줬거든요. 물론 못 뽑은 경기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골은 잘 넣었어요. 그래서 수비에 대한 보강을 좀 했다. 뭐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래도 밀란이 뭐 볼로냐만 만나면은 거의 뭐 마치 담당 일진처럼 다 두드려 패고 다니죠. 상대 전적을 봐도 그냥 거의